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오종족골 분쇄골절의 수술적 치료 중에 하나인 핀 삽입 수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좀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요. 오중족골 분쇄골절의 수술적 치료죠. 그럼 먼저 오중족골 골절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골절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중족골 골절은 발의 바깥날에 발생하는 골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발목을 접질릴 때 발생하고요. 체중이 누르는 힘과 지면 반발력이 발목이 이제 접질릴 때 오중족골에서 교차되면서 오중족골이 골절이 됩니다. 저희 발목을 자주 접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중족골 골절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골절이죠. 이 오중족골은 골절 위치에 따라서 뼈가 붙는 능력이 다른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골절 부위에 따라 다른 치료 전략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골절 부위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 전략이 다른지를 알고 싶으시면 제 블로그나 아니면 제 이 동영상 채널에서 오중족골 골절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제가 또 설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중족골 분쇄골절 중에서 도대체 이 분쇄골절은 뭔가 하는 거죠. 오중족골 분쇄골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분쇄골절은 산산조각 난 골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조각이 여러 개가 난 골절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오중족골 분쇄골절은 주로 오중족골 중에서도 원위부에서 발생합니다. 이게 분쇄골절이 생긴 실제 환자의 엑스레이인데요. 오중족골 원위부, 그러니까 새끼발가락 쪽에 발가락 쪽에 가까운 부위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 골절선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있죠?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총 3개 있고 가운데에 하나 더 있어요. 4개.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5개. 그래서 총 5개의 골절선이 있으니 6조각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조각이 여러 개가 난 골절을 분쇄골절이라고 하는데요. 오중족골 원위부는 원래는 뼈가 붙는 능력이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는 치료가 우선이에요. 그렇지만 산산조각난 골절은 비수술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에 이 모양이 계속 으스러집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받거나 걷게 되면 이 작은 조각들이 그 힘을 다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으스러지고 모양이 바뀝니다. 그럼 모양이 무너져서 붓게 되고요. 모양이 무너져서 붓게 되면 걸을 때마다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신발 신을 때 계속 아프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골절이 있었을 때 수술로 모양을 맞추고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고정물을 박아주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중족골 분쇄골절은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오중족골 분쇄골절이 생긴 환자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먼저 환자 상태부터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50대 여성이었고요. 발목을 접질린 후에 발의 바깥날이 심하게 아프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딱 보기에도 골절선이 여러 개인 분쇄골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봤죠. CT를 찍어봤더니 골절선이 하나, 둘, 셋, 넷, 화살표는 없지만 여기에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조각이 6개가 난 오중족골 원위부의 분쇄골절을 진단을 했습니다. 작은 조각으로 이루어져 비수술적 치료를 하면 이 모양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환자한테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저렇게 작은 조각이 여러 개 나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수술로 어떻게 맞추냐 이거죠. 수술로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중족골 분쇄골절을 보일 때에는 수술의 목적 자체가 모양을 완전히 맞추는 게 아니에요. 추후에 문제가 안 될 정도의 모양을 확보하는 게 이 수술의 목적입니다. 그럼 추후 문제가 안 될 정도의 모양은 뭐냐? 일단은 뼈의 방향이 다른 뼈, 다른 중족골들과 모양이 뼈의 방향이 같게 가지런하게 있어야 되고요. 관절면, 새끼발가락을 이루는 이 관절면의 방향이 다른 발가락들의 방향과 가지런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뼈의 방향과 관절면의 방향이 가지런하면 대부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피부 절개를 하면 좋지만 저는 피부 절개를 하지 않습니다. 피부 절개 없이 이 수술장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 기계를 이용을 해서 모양을 맞추고 핀 삽입을 하는데요. 고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핀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근위부를 핀을 하나 박아서 고정을 하고요. 하나 기준이 되는 건 있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 발가락 쪽에 핀을 하나 박아서 이 핀을 조이스틱처럼 휘어져 있죠. 제가 막 휘면서 모양을 맞춥니다. 그래서 뼈의 방향에 가지런하고 관절면이 잘 맞았다 싶을 때 이 핀을 싹 박죠. 그리고 구조가 되는 기둥이 되는 핀을 하나 추가로 삽입을 해서 고정력을 확보합니다. 자, 그러면 더 잘 맞추기 위해서 피부 절개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피부 절개를 하게 해도 이렇게 작은 골절은 여러 개를 해서 모양을 완벽하게 맞추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자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작은 조각이 깨져 있으면 부스럭지 같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피부 절개를 하면 그 부스럭지가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곳에 다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뼈가 더 안 붙게 돼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했다가 뼈가 더 안 붙으면 낭패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수술장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 기계를 사용을 해서 모양을 맞추고 핀 삽입을 하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과정 및 수술 후 재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환자를 수술하는 날 아침에 입원해서 발만 마취하고 기다렸다가 오후에 수술했습니다. 수술하는 중간에는 환자를 재워드렸고요. 수술하는 시간은 45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수술 후 재활은 3개월 걸리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6주는 통기부스하고 지팡이나 목발을 하나 정도 디디면서 살살 체중을 디뎌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 6주는 다 디뎌도 되는데 보조기 차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재활운동하고 체해 충격파하죠. 수술 후 결과는 수술 후 3개월 차에 환자는 완전히 골류합이 되었고 일상생활 및 가벼운 운동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수술 전입니다. 그래서 분쇄골절이 돼 있죠. 수술 직후 보면 누가 봐도 완벽하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뼈의 방향이 대강 가지런하고요. 발가락의 관절면의 방향도 가지런합니다. 이러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래서 수술 후 3개월째에 뼈가 붙은 모양을 보면 더 뼈의 방향도 가지런하고 모양도 더 맞죠. 관절면의 방향도.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5중족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수술적 치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5중족골 분쇄골절의 수술적 치료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그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고요. 피부 절개 없이 모양을 맞춘 다음에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합니다. 5중족골 분쇄골절의 수술 과정은 2박 3일 입원하고요. 수술 시간은 45분 정도 걸리고 첫 6주는 저는 통기부스하고 목발 짚습니다. 아무래도 조각이 많으니까 불안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주는 보조기를 하면서 재활하고 필요하면 체해 충격파를 시행합니다. 수술의 결과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차에 골 유합이 다 됐고 일상생활하고 가벼운 운동 가능하셨어요. 이 5중족골 분쇄골절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부 절개를 해서 완벽히 맞추려고 막 덤벼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비절개, 피부 절개를 안 하면서 모양을 맞추고 핀을 삽입하는 수술이 안정적인 결과를 나오게 하고 환자분도 이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족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제 지식을 말씀드리고자 제작하였고요. 네이버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